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가지로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제가 송은재TV 유튜브 한 편을 제작을 하고 또 다른 방송에 출연도 했고 또 취재원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취재원도 만났고 그래서 저녁에서야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간혹 송은재TV 유튜브 제 댓글을 보면 좀 제작 편수를 좀 늘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능하면 제작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또 취재를 하고 또 이렇게 취재원을 만나고 이런 부분들에 바빠지면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가능하면 이렇게 제작 편수를 좀 늘려보려고 하는데 마음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주년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전에 당선되던 날 밤늦게까지 송은재TV를 방송했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되었다. 오늘도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유동규가 대장동의 핵심이죠. 유동규가 법정에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의 수익금 절반이 그 중에 핵심적으로는 428억 원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사용되기로 협의가 된 것이었고 이재명에게도 다 보고가 된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광화문에 가서 분신하려고 생각도 했었다. 자신은 그동안 이재명에게 세뇌되어 있었다. 그런데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모든 걸 폭로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이재명이 민주당이 전 국회의원들에게 지역구에 걸라라고 했던 이완용을 빗대서 윤석열 정부를 이완용에 빗대서 현수막을 걸어라 라고 하는 사진까지 찍어서 인정까지 받아라. 민주당에서 이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현역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완용을 지금 들고 와서 반일 감정, 이완용까지를 들고 와서 총선에 이걸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반발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뉴스도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뒤에 이제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유승민, 이준석 모두 자신이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놓고 평을 자신의 생각들을 내놓았습니다. 안철수는 당의 단합에 적극 협력하겠다. 황교안 같은 경우에는 또 부정선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무슨 습관성인 것 같습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공격하고 하는 것이 황교안의 브랜드가 될 판입니다. 유승민은 계속해서 이제는 총선에서 공천에서 협박이 일어날 것이다. 유승민은 계속해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를 하려고 하고 있다. 당을 장악했다. 당을 사당화했다. 공천에서 협박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거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황교안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근거로 유승민이 무슨 근거로 공천에서 협박이 일어날 것이다. 자신의 추측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이 되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장악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10개월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려할 수 있습니다. 우려가 된다면 우려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그건 비난, 단지 자신의 하소연, 탄식, 욕짓거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쏟아지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입니다. 진중권 교수가 오늘도 그 다음 며칠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한 부분, 해법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하고 오늘도 이 전당대회 결과를 놓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중요한 뉴스들이 있는데
왜 하필 진중권의 이 평론이냐? 제가 가급적이면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잘 그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평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런데 하물며 이런 정치 평론을 하는 교수 신분입니다. 이 진중권의 이런 평론을 가지고 제가 다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 제가 참 꺼려지는 부분인데, 진중권의 평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반적인 정치 평론, 시사 보도의 방향의 설득력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의논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진중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평론하고 이렇게 보도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35년이 좀 넘게 신문과 방송에서 기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즘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들, 그 다음 정치권, 또 뭐 시사 문제에 있어서 각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 정말 목숨을 걸고 현장을 뛰는 사람들입니다. 기자의 경우에, 이 언론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구경꾼입니다. 이쪽도 이쪽도 아닌 전문 기자라는 게 현재 지금 요즘은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 기자입니다. 기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걸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전문가인가? 그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느냐? 그 다음 이 흐름은 어떻게 갈 것이냐? 아카데미즘, 이 전문가 영역과 또 현실의 영역, 학문적인 영역과 현실의 영역에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할 수 있고 평론을 할 수 있다. 그 영역만이 아마 기자가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팩트를 왜곡하지 않는다면 보도도 중요한 것이고 또 때로는 뭐 그걸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그걸 오락으로 꾸며서 오락에 가깝게 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팩트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팩트를 왜곡하게 되면 그건 뭐 돈을 벌기 위해서든 또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보도를 하고 어떤 제 견해, 평론을 하더라도 그게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계속 점검하고 고쳐나가고 그게 과학적인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언론, 평론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중권 교수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자신의 평론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진중권 교수의 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기현이 당대표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서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유시장의 공정한 경쟁인가?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말하던가? 밀턴 프리드먼이 그렇게 가르치던가? 그 입으로 또 자유니 뭐니 떠들기만 해봐라. 천하의 잡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인용을 했죠. 그 책도 인용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지금 천하의 잡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진중권 교수가 왜 이렇게 흥분했는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떤 교수든 교수의 입장에서 강하게 세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입장에서는 이 현실과 학문을 균형 잡힌 조화롭게 보는 것이 저는 생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책임감 있게 대하는 태도다. 그게. 그렇지만 현실 입장에서 정치가가 어떤 주장을 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봐야 한다. 자신의 개인의 정치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볼 만한 가치는 있다. 특히 그 정치가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정치가라면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협소하지만 자신의 감정에 좀 치우쳤지만 그게
팩트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고 말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입으로 또 자유니 뭐니 떠들기만 해봐라 천하의 잡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 이유를 진중권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통령이 개입해 꼴등을 1등으로 바꿨다. 이게 당신들이 입에 달고 살던 자유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해서 이제 미래로 나아가자, 일본은 우리의 파트너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묻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거 며칠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내가 반일 감정으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 뭡니까? 라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같지도 않은 사기를 치려고 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주위에 극우 꼴통들만 있으니 이게 신호탄이고 그 뒤로 위안부, 징용공, 오염수, 일본의 재무장의 정신적 준비로서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를 미화하는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3.1절 기념사가 나오고 난 뒤에 반일 감정이나 또 일본의 혐한 감정 이런 걸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 한국과 일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자 진중권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은 반일 감정으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 없다. 이렇게 이제 비꼰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본 군국주의를 미화하게 될 것이다. 결국 또 윤석열 정권은 마초 힘자랑하듯이 강경 대응을 좋아하면서 왜 일본 앞에서만은 고양이 앞에 쥐처럼 되는지 누가 아는 분 있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또 일본 정부는 제 나라 가해 기업의 이익까지 악착같이 옹호하는데 우리 정부는 제 나라 피해자의 이익도 대변하지 못하니 라고 하면서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문제를 동결시키든지 모조리 양보하는 건 누가 못하느냐. 일본 수상 아련하는 게 그렇게도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진중권은 신랄하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17일 일본에 가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는 이 부분을 놓고 일본 수상 아련하는 게 그렇게도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진중권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중권이 하는 얘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팩트를 왜곡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중권이 자신이 교수로서 평생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온 그 학문적 영역에서 전혀 현실에 대한 감각은 전혀 도외시한 채 자신의 생각을 강하고 신랄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평론에서 자기 생각에서 너무 왜곡된 이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진중권 교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이 자유로운 경쟁을 왜곡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을 전혀 하지 않으면 자유로운 시장이 형성이 됩니까? 정말 진중권이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자유로운 시장은 우리 지구상에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진중권이 교수니까 그 부분은 뭐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학문을 하기 위해서 상상 속에 가정한 완벽한 자유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완벽한 자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는 중요합니다. 정치, 현실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영향력은 수도 없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각가지 방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제기한 문제는 당정 분리냐, 당정 일체냐, 이게 왜 어느 한쪽으로 기우느냐. 우리 지금 정치 현실은 너무 당정 분리로 기울어져 있다. 당정 분리 아닌 당정 일체도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에게 묻습니다. 당정 분리를 하면 자유로운 공정한 경쟁입니까? 그런 당정 완전 분리가 되는 그런 현실도 없었거니와 당정 분리 완전히 하게 되면 소위 당 내에서 완전히 맡겨두게 되면
그런 비슷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높고 돈 많고 힘 있는 많은 그런 개파를 거느린 정치인에 의해서 우리 전당대회는 흔들려 왔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여당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정 분리에 찬성하는 많은 당원들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각오하고 역풍을 각오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정 분리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당정 일체도 중요한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내 개인의 의견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걸 진중권은 개입했다라고 하는데 뭐 좋습니다.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전혀 남의 일처럼 던져놓으면 공정한 경쟁이 펼쳐졌습니까? 수도 없는 왜곡들이 일어났습니다. 진중권은 그런 현실을 전혀 모릅니까? 보지 않은 겁니까? 자유는 그렇게 학문 속에서 책 속에서 그 자유가 찾아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현실과 학문 속에서 교차되면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고 조화되면서 자유의 영역은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좀 이렇게 편협한 생각들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밀턴 프리드먼이나 아담 스미스의 책을 읽은 뭐 고등학생, 뭐 중학생이 제기하는 문제에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천하의 잡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꼴등을 하던 김기현이 1등이 된 것, 이게 왜곡됐다라고 하는데 정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정치의 현실이고 꼴등을 하는 사람이 1등을 할 수 있는 그게 공정한 것입니다. 그게 자유로운 것이죠. 1등을 하는 사람이 경선에서 언제나 1등을 하는 그것만이 공정입니까? 이건 학문도 아니고 현실도 아닙니다. 학문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학문적으로는 이렇다라는 주장은 들어볼 만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런데 이건 학문이 아니다. 진중권이 교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로 보면, 정치 현실로 보면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이 3.1절 기념사,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해법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거의 욕설입니다. 이거 지금 욕설이 많은데 제가 이거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뭐 거의 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수상을 아련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느냐.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반일 감정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은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진중권은 뭐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반일 감정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진중권이 반일 감정을 가질 수 있듯이 양심의 자유로 그걸 보장받을 수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개인적인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에 대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변수를 놓고 지금 국익을 놓고 대통령으로서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진중권도 한 가족을 이끌어 봤다면, 한 조직을 이끌어 봤다면, 뭐 교수들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조직을 이끌고 이 보직 교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보면 그걸 알게 될 거고 알 겁니다. 누구에게도 의논할 수 없는 혼자만이 정말 짊어지고 수많은 보고서는 올라오게 됩니다. 검토는. 이 부분을 문재인 정권은 4년 동안 어떤 해답도 내놓지 않고 반일 감정으로 맞서왔다. 지금 진중권 교수는 그게 훌륭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의 요구도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도 뭐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한미일 공조체제가 누구보다도 시급하다.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일본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변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뭐 변할 이유가 없다. 버팁니다. 4년 넘었습니다. 이 문제를 왜 우리가 앞서느냐? 일본은 가해 기업을 보호하는데 왜 우리는 피해 기업을 보호하지 못하느냐?
진중권은 교수로서 한 부분 하나 둘만 봐도 됩니다. 대통령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봐야 합니다. 일본은 북한과 맞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맞대결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100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진중권은 한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영역을 아무리 교수고 학문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뭐 평론까지 넘어가게 되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생각할 그 영역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대통령이 하는 업무는 뭘까? 대통령은 하루에 도대체 얼마만큼 보고를 받고 있고 얼마만큼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시사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제 생각을 객관적으로 팩트만 보도할 때도 있고 제 생각, 제 생각을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보도, 평론 모두 마찬가지로 해석하게 되면 전망도 잇따르게 됩니다. 제 생각이 옳았느냐 계속해서 교정해 가고 실수는 인정하고 또 바꿔가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되돌아봅니다. 그게 학문적인 자세고 과학의 자세 아닙니까?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가?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은 없었는가? 현실에 있어서 또 학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전체에 있어서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이 학문하는 자세고 과학하는 자세지 않습니까? 진중권의 일은 무슨 폐학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평론을 할 때는 그 현실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감을 갖고 또 그게 학문적으로는 어떤 연구들이 되어 있는가, 성과들을 조화롭게 가져가면서 제가 저 정치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텐데, 저 정치인은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결정하지 못했을까, 또 저런 좋은 결정을 했을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평론을 하고자 합니다.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